남해로 가는 길목 진해현 장터는 낮에는 소금 냄새와 생선 비린내가 뒤섞인 평범한 시골장이었으나 해가 지면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냈다. 바다에서 밀려온 안개가 골목을 기어다니고 파도 소리는 사람의 신음처럼 낮게 울렸다. 그곳에는 오래전부터 하나의 소문이 뿌리처럼 얽혀 있었다. 보름달이 하늘 한가운데 걸리는 밤이면 절벽 위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날아오른다는 이야기였다. 누군가는 그것을 용이라 불렀고 겁 많은 이들은 홀령이라 속삭였다. 초여름 장대비가 그친 뒤 장터에 낯선 사내가 들어섰다. 낡은 갑옷을 걸친 그는 검은 창을 등에 메고 있었고 먼 길을 걸어온 듯 먼지 냄새를 풍겼다. 이름은 강휘. 주막 노파는 그를 보자 술잔을 닦다 말고 중얼거렸다. 또 한 사람 죽으러 왔구먼. 사람들은 그가 관아에서 보낸 포졸이거나 돈의 눈먼 사냥꾼쯤으로 여겼다. 그러나 강희의 눈빛은 그런 부류와 달랐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것을 찾아 헤매는 자의 눈이었다. 그는 장터 사람들에게 조용히 물었다. 용을 보았다는 자가 누구요? 그날 밤 장터 뒤편 버려진 창고에서 한 사내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목덜미에는 갈고리로 찢긴 듯한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고 피는 이미 검게 굳어 있었다. 관아의 아전들은 범을 의심했으나 강희는 고개를 저었다. 상처의 간격과 깊이가 짐승의 발톱과 달랐다. 이건 하늘의 짐승이 남긴 흔적이다. 그 말에 사람들은 숨을 삼켰다. 누군가는 그를 미친 자라 비웃었지만 공포는 이미 마을을 적시고 있었다. 강희는 절벽 쪽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정말로 그놈이 살아있는 것인가? 그의 여정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오래전 끊어졌던 운명이 다시 그를 이곳으로 불러들인 것이다. 강희는 과거 조정에 존재했던 비밀 조직 용기사단의 마지막 생존자였다. 스무 해 전 기사단은 왕실의 명으로 용을 길들여 국경을 지켰다. 그러나 권력을 탐한 대신들이 그 힘을 사사로이 쓰려 하면서 비극이 시작되었다. 용을 무기로 삼으려는 자들과 이를 막으려는 기사단 사이에 피바람이 불었고 끝내 왕은 기사단을 역적으로 몰았다. 동료들은 하나둘 처형되거나 자취를 감추었다. 그날 밤 강희는 어린 용 한 마리를 데리고 도망쳤다. 이름은 청류. 푸른 비늘을 지닌 온순한 용이었다. 그러나 추격은 끈질겼고 결국 그는 용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떠나보내야 했다. 그 이후로 하늘에서 들리던 날갯짓은 끊어졌다. 마을의 무당 소녀는 강희의 정체를 단번에 알아보았다. 그녀는 동굴 깊숙한 곳으로 그를 이끌었다. 습기 어린 바위 틈에는 부서진 안장과 커다란 비늘 한 조각이 남아 있었다. 안장에는 분명 기사단의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누군가 다시 용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방식으로. 소연의 말에 강희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용은 주인을 잃으면 본능만 남아 광폭해진다. 최근 벌어진 참극들이 그 증거였다. 그는 비늘을 손에 쥐고 결심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겠소. 그러나 적이 누구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다만 바다 건너에서 낯선 군사들이 드나든다는 소문만이 무성했다.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점점 그물을 좁혀오고 있었다. 보름이 다가오자 바다는 마치 핏물을 풀어놓은 듯 붉게 물들었다. 어부들은 그물을 거두고 집 안에 틀어박혔다. 아이들은 울음을 그쳤고 개들마저 꼬리를 말았다. 불길한 징조가 마을을 눌렀다. 그 밤 하늘을 찢는 듯한 날갯짓이 울렸다.
강희는 창을 움켜쥐고 절벽으로 달렸다. 안개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거대한 흑룡이었다. 비늘은 검은 쇠처럼 번뜩였고 눈동자는 불꽃을 삼킨 듯 타올랐다. 그러나 더 놀라운 광경이 뒤따랐다. 용의 등 위에 한 사내가 서 있었다. 조정에서 파견된 신임 군관 박태준이었다. 그는 차가운 미소로 강희를 내려다보았다. 이제 용은 나라의 검이 될 것이다. 낡은 기사 따위는 필요 없다. 그의 손짓에 병사들이 화살을 퍼부었다. 강희는 바위를 굴러 피했고 용의 꼬리가 절벽을 후려치며 돌조각이 비처럼 쏟아졌다. 싸움은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것이었다. 그 순간 강희는 용의 눈빛에서 낯익은 흔들림을 보았다. 분노 속에 묻혀있던 슬픔, 오래전 헤어졌던 청류의 눈이었다. 가슴이 미어졌다. 이게 내 운명이었더냐. 태주는 더욱 거칠게 고삐를 당겼다. 용은 고통에 울부짖으며 하늘을 맴돌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숨죽여 바라볼 뿐이었다. 다음 날 새벽 소연은 강희에게 오래된 두루마리를 내밀었다. 먼지와 바닷물에 사가 있었으나 글귀만은 또렷했다. 용은 힘이 아니라 약속으로 길들인다. 마음을 잃은 기사는 용을 잃는다. 그것은 기사단이 대대로 전하던 맹세였다. 강희는 어린 시절 청류의 등을 쓰다듬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때 용은 무기가 아니라 친구였다. 인간의 탐욕이 그 인연을 망가뜨렸을 뿐. 그는 결심했다. 칼이 아닌 목소리로 맞서기로. 보름 다음 날 밤, 강희는 무기를 내려놓고 절벽 위에 섰다. 태주는 비웃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청류야, 나다. 집으로 돌아가자. 바람이 순간 멎었다. 용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리더니 거친 숨결이 잦아들었다. 태준이 아무리 명령을 내려도 용은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천천히 강희 앞으로 고개를 숙였다. 권력과 공포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순간 잊혔던 맹세가 되살아났다. 태주는 광기에 사로잡혀 마지막 수단을 꺼냈다. 해안에 숨겨둔 화포였다. 용을 죽여 가죽과 뼈만이라도 차지하겠다는 탐욕이었다. 포문이 열리고 불꽃이 일렁였다. 강희는 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부서진 안장을 고쳐 잡고 청류의 등에 올랐다. 잊혀졌던 용의 기사가 다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용은 번개처럼 하늘로 솟구쳤고 바다는 갈라지듯 울부짖었다. 강희의 창끝이 번뜩이자 화포 진지가 연달아 무너졌다. 병사들은 도망쳤고 태주는 모래 위에 주저앉았다. 권력의 이름으로 시작된 욕망은 그렇게 무너졌다. 싸움이 끝난 뒤 강희는 영웅 대접을 거절했다. 그는 청류와 함께 먼 바다 너머로 떠났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았다. 그 후로 진해현에는 전설만 남았다. 달이 가장 밝은 밤이면 푸른 비늘이 하늘을 가르고 그 곁에 한 기사가 서 있다는 이야기. 누군가는 허상이라 했지만 아이들은 그것을 믿으며 잠들었다. 용의 기사는 아직도 어딘가에서 약속을 지키고 있다.